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하는데요. 오늘은 특히 우리 한국의 최신 무기, 그런데 아주 강력한 최신 무기 소식 알려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 해군이 세계 최강의 파괴력을 가진 차세대 전략원잠 보레이 A급의 첫 번째 함정을 오는 6월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차세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블라바 SLBM을 무려 20발 탑재하는 러시아 해군의 차세대 전략원잠 보레이 A급의 초도함인 크냐즈 블라디미르함이 오는 6월 러시아 해군에 정식 인도된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타스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과 조선소 관계자 등을 인용해서 오는 6월까지 크냐즈 블라디미르 함이 러시아 해군에 인도되어서 작전 배치 준비 단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보레이급을 확대 개량한 이 보레이 A급은 수중 배수량이 24,000톤 이상, 길이가 170m를 넘는 대형 전략원잠으로 기존의 타이푼급 원잠을 대체하는 전력인데요. 기존 보레이급 대비 SLBM 탑재 수량이 4발 증가해서 20발의 블라바를 탑재하는 최강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인류가 이제껏 가져본 적 없는 가공할 미사일이라고 자랑했던 이 블라바 미사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한 가공할 위력을 가진 미사일인데요. 각각 150킬로톤급의 핵탄두를 10개까지 탑재할 수 있고, 각각의 탄두는 스텔스 설계는 물론 요격미사일 회피를 위한 회피 기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기존형 보레이급 3척에 이어서 보레이 A급 5척을 순차적으로 전력화할 예정인데요. 이 잠수함이 본격적으로 전력화되면 미국에게 상당한 압박,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이야, 정말 이 러시아가 경제력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약한데도 이런 어마어마한 전략 무기를 그래도 만들어는 가네요. 이런데 이제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전차라든지 이런 재래식 무기는 지금 형편없이 가동률 그리고 배치 교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더라도 일단 패권 경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략 무기, 이 보레이 A급 잠수함 정말 대단한데, 여기에 탑재되는 게 이 보레이 A급도 대단하지만 여기에 탑재되는 SLBM 그 미사일이 정말 대단하다. 이 블라바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가 한 10,000k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150kg급의 킬로톤급의 핵탄두 10개를 최대 10개를 심을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탄두의 그 탄두를 각각의 탄두를 몇 개를 탑재를 하냐에 따라서 사정거리는 좀 가감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000km 언저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북극에서 쏘면 어쨌든 미국 전역이 타격에 가능한 그런 사정거리가 되죠. 북극에서 쏘니까. 그런데 이 블라바 미사일이 무서운 점은 10개의 다탄두 미사일인데 그 각각의 탄두가 이제 쪼개져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스텔스다 이겁니다. 스텔스면서 각각의 다른 목표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데 10개가. 그러면서 회피 기동까지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텔스에 다른 목표를 타격을 하고 회피 기동까지 하니까 한 발 쏘면, 예를 들어서 미동부에 쏘면 워싱턴 DC, 뉴욕, 리치몬드 이런 쪽으로 필라델피아, 보스턴 전부 따로 들어가면서 회피 기동까지 합니다. 그게 다 스텔스다. 이거 누가 맞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미사일을 20발을 싣는 것이죠. 이거 한 척으로 그냥 미천역의 중급 도시 이상을 전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니까 이건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한꺼번에 다 요격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속에서 그냥 격침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 잠수함도 러시아 측의 주장에 따르면 현존하는 잠수함 중에 제일 조용하다. 그래서 미국의 시우프하고 비교되기도 하는데, 러시아의 주장을 사실대로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까보러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알려진 재원, 그들이 홍보하는 재원 스펙의 반만 구현한다 하더라도 이 보레이 A급의 능력, 특히 블라바 이 SLBM 전략 다탄도 미사일의 이 능력, 이거는 반만 구현된다 하더라도 정말 대단하다. 야, 참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들을 수 없고, 미국의 그런 걱정,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이거 선제 타격밖에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식인데요.
주변국의 항모 전단을 격파하기 위한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이 거의 완료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이 함정에서 발사하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영국의 제인스가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시각 14일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이 진행 중이며 잠재적 적국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대형 함정을 표적으로 삼아 개발이 진행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공개된 재원은 없으나 군 관계자를 인용한 일부 한국의 군사 전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사정거리는 최대 550km, 순항속도는 마하 3에서 마하 4 수준으로 이 기술적 베이스가 된 러시아의 야혼트와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길이 9m, 직경 700mm가 넘는 야혼트의 규격으로는 한국형 수직발사관 KVLS에서 운용할 수 없어서 상당한 소형화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기존의 야혼트보다 더욱 소형화되고 스텔스화된 설계를 갖추고 있으며 고성능 능동 레이더 센서, 영상 적외선 센서를 포함한 다중모드 탐색기, 데이터 링크를 통한 중간 목표 변경 등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미사일은 올해 중에 개발을 완료하고 KVLS를 탑재하는 충무공 이순신급이나 대구급 등의 함정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인데요. 이 미사일이 주변국의 항모에 대비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활약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야, 지금 이게 야혼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불곰 사업 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기술 한참 많이 받을 때 그때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추진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됐죠. 자, 이런데 이 야혼트를 베이스로 한 게 바로 인도의 브라모스예요. 그 브라모스가 지금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남중국해 이런 나라들에 지금 팔리고 있거나 팔기 위해서 거의 계약 임박 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미사일이죠.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 야혼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군사 전문 매체의 보도대로라면 사정거리가 이제 550km. 이야, 대단하죠. 그리고 속도가 마하 3에서 4. 그리고 이제 대단한 시스키밍은 아니지만 적당한 시스키밍.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현존하는 기술로는 막아내기가 곤란하다. 불가능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걱정되고 좀 의문스러운 것은 물론 제가 이제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우리 군 관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보안을 요하는지 아무도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상식으로 생각을 할 때 이 한국형 VLS의 깊이가 한 6m 정도 돼요. 근데 야혼트는 9m입니다. 그러면 이 VLS 집어넣기 위해서는 3m 정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리고 직경이 700mm예요. 우리는 이제 600mm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과연 550km를 날아갈 수 있는 연료를 여기다 충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야혼트 엔진이 아니고 우리 한국이 그러면은 독자적인 램젯 엔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됐을지 이제 그건 조금 의문인데 됐다 치고 이렇게 작아지는 그 덩치를 가지고 과연 정말로 550km를 날려보낼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브라모스 같은 경우도 한 200에서 250km로 사정거리가 줄어들었는데 우리도 그 정도 줄어들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식선에서의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 KVLS에 들어가지 않고 이게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해성 함대함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를 한다고 하면은 그 해성 미사일은 또 더 작습니다. 그래서 더 작은 그런 이제 이렇게 경사형 발사기에다가 집어넣는다면 더 작은 덩치인데 이게 과연 그 사정거리가 나올지 조금 의문스러운데 정말로 그렇게 작은 덩치에 550km의 사정거리 그리고 마하 3에서 4의 그런 속도 그리고 시스키밍 그리고 스텔스 형상 이런 것들이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그동안 무기체계 중에서 손꼽히는 그런 수작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중국의 랴오닝 항모전단, 산둥,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국이 항공모함 5척 가지지 않겠습니까? 일본도 지금 항공모함 2척을 지금 만들고 개량하고 있죠. 개조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또 일본도 2척의 4만 톤급 강습 상륙함을 가질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억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KF-X 전투기를 만들면 거기에도 탑재를 아마 하는 개량을 거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 공군이 KF-16 전투기에 그게 이제 20대의 하푼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임무 능력을 주어놨는데 뭐 그런 것처럼 일부의 KF-X에 이 공대함 임무를 주어서 이 한국형 야혼트 이 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면 KF-X도 나름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이 KF-X의 덩치에 야혼트 좀 줄인다 하더라도 이걸 장착할 수 있는 이 어떤 페이로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 과학자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카타르가 주문한 차세대 스트라이크 이글, 어드밴스드 이글로 불리는 F-15QA 전투기 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카타르 공군이 62억 달러에 36대를 주문한 F-15QA 전투기가 14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보잉 공장에서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 카타르 국방부가 현지 시각 14일 밝혔습니다. 이 전투기는 사우디 공군이 새로 주문한 F-15SA 또 미 공군의 F-15EX와 함께 차세대 스트라이크 이글 또는 어드밴스드 이글로 불리는데요. 사우디와 카타르의 주문 덕분에 미 공군은 별다른 개발비를 들이지 않고도 최종 진화형의 이 F-15EX를 손에 넣게 됐습니다. F-15QA는 미국 제2사 레이더 가운데 가장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는 레이더 중의 하나인 AN/APG-63V3 레이더와 완전 디지털화된 플라이-바이-와이어 비행 제어 시스템, F-35 수준의 완전 디지털화된 조종석, 기존 9개에서 11개로 늘어난 신형 무장 파일런 등을 갖춘 최고 사양으로 미 공군이 80여 대를 도입하려는 이 F-15EX와 거의 유사한 사양으로 제작됐습니다. 이 전투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강력한 공대공 능력 때문입니다. 여기에 탑재된 APG-63V3 레이더는 최대 278km급의 탐지 거리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무려 16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단 한 대의 전투기로 호르무즈 해협 건너편의 이란 전투기 편대 두세 개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 공군은 여기에 대해서 무인기 연동 능력까지 부여할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이 F-15 전투기 100여 대를 어드밴스드 이글 사양으로 개조를 시작했는데 우리도 F-15K 개량 작업을 좀 더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가 샀어요. 카타르가. 어드밴스드 이글이라고 하는데 신형의 무장 파일런 해가지고 공대공 미사일 16발을 갖다 붙일 수 있고 그리고 뭐 이 강력한 출력의 에이사 레이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사우디가 주문한 이 F-15SA만 하더라도 완전 디지털 칵핏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건 F-35처럼 완전히 디지털 칵핏으로 돼서 터치스크린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 완전히 자동 비행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었습니다. 카타르가 주문을 해서 보니까 이거 괜찮거든요. 야 이거 하자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이제 미국은 F-15EX 그래가지고 미국은 여기다 제너까지 넣고 이제 무인기 연동 능력까지 넣고 이렇게 해서 거의 손 안 대고 코 풀었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또 보니까 그것도 괜찮거든요. 야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일본은 또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F-15 중에서 100대 정도를 이 사양으로 개조합니다.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전투기예요. 우리 F-15K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전투기죠. 우리 F-15K만 하더라도 기계식 레이더입니다. 기계식 레이더의 최종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전자식 레이더에 전자식 조종 장치 그리고 뭐 훨씬 더 강화된 무장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F-15K가 지금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06년 정도도 도입됐으니까 벌써 한 15년 됐죠. 지금 이제 계획 시작하면은 우리가 한 20년 도입 후 한 20년 됐을 때 실제로 개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차 정도 됐을 때는 개량된 이 F-15가 우리 한국형 F-15EX K 버전이 우리도 장비할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량에 너무 인색하죠. 왜? 개량하면 돈은 드는데 뭔가 새로운 부대 창설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의심하고 있는데 부대 창설 자리 확보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강력한 공군 만들기 위해서는 개량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년 다 돼가는 이 F-15K 빨리 개량해서 일본에게 지지 않는 그런 공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